안녕하세요. 조선사타의 기도입니다. 8월 3일 6시 19분이고요. 24.8도네. 31일날 10시경 되면 뭐 슈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글로벌한 전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달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방에서 거의 이제 새벽 4시, 3시 정도 되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달이 딱 창문에 걸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와, 달이 커. 이 달도 이쁘고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 슈퍼문이라고. 슈퍼문. 달 구경해야 돼. 달 구경. 31일이면 목요일이면 31일 달 구경하기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며 어제에 이어서 사나이 시리즈 3편 93년 10월 군번이에요. 93년 10월 군번이고 양평에서 24단이죠. 훈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과 에피소드 등을 전하면서 우리 후임들에게 뭐 그렇게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가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과 예전 기억을 발췌해서 추억을 좀 마음속에 좀 지니고 싶어서. 빈티지한 거 좋잖아. 빈티지한 거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주차가 돼서 한 5주차 정도 됐을 때 말이죠. 이제 그 회식이라는 걸 하잖아. 근데 그때 우리끼리 이제 큰 훈련을 다 끝나고 마지막 행군만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조교들하고도의 이런 어떤 관계가 뭐 썩 나쁘진 않았어.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나. 이 중에서 707이라는 데를 간대. 707이 뭐야. 일단 뭐 자기네들 한 얘기로는 뭐 특수부대 뭐 이런 숫자를 쓰라고. 그래서 뭐 특공대 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뭐 단어가 어마어마하잖아. 응? 단어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말이죠. 특공대? 특수부대? 이게 뭐지? 그리고 그런 일은 나한테는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우리 인원 때 송파 자원이었으니까 우리 인원 대부분이 국방부에 있는 그 위병초소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산.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자원, 송파자원 우리 대부분이 국방부 쪽으로 빠진다는. 왜 국방부를 왜 갈까? 그래서 나도 뭐 당연히 글로 가는 줄 알고 있었지. 다들 키도 크고 그랬어. 우리는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딱 2시간인가 를 줘요. 놀라고. 그리고 맥주 한 병?
맥주 한 병이면 맥주 반 병을 1인당 줍니다. 그리고 뭐 과자 정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부대에서 쫙 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물론 뭐 그 전에 공부한답시고 저 절간에서 했던 기억은 있긴 있네. 한 달여간. 근데 6주간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한 달 반이잖아요. 집과 떨어져서 그것도 극기훈련이지, 극기훈련. 나름대로의. 뭐 난이도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극기훈련이라는 거를 같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끼리. 또 사실 가혹행위도 있었고 구타도 있었고, 뭐 용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또 법률적인 걸 떠나서 개인이 차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들도 자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또 용납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은 난 그랬어. 나도 맞았고, 나도 거기서 어떤 식의 얼차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내 나름대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 강도였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비인간적인 대우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양평에서의 6주는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끼리 너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의리, 우정, 뭐 그래 좀 추접스러운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섞여요. 남자끼리 회식을 하게 되면. 게다가 쌍판 모는 놈들끼리 같은 어떤 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끈끈했어. 굉장히 끈끈했어.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도 높은 커리큘럼들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때였잖아. 싸우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단합도 하고 169기.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의 마지막 그 조우, 가족들과의 조우를 했지. 이등병이라는 마크를 달고 지급된 피복을 받고, 그죠? 받았나? 그거를 따블박에 잘 고요히 갖고 있다가 이제 퇴소식 날 입잖아요. 퇴소식이라고 그러지. 어머니, 아버님, 동생들을 봤어요. 봤고, 뭐 삽잡하지. 또 배니까 앞으로 한 또 2년 이상을 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잠시 조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중간에 휴가도 갔다 왔지만,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제 자대 배치 관련된 이제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때 이름 부르면서 뭘 쪽지른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 이름을 누구 어디 가는지는 얘기 안 했어. 일단 이름을 불러갖고 한부 상사인가 주임 상사인가가 원사인가 원사였어. 근데 원사인데 얼굴이 뭐 굉장하더라 하시더라고. 울그락불그락 정도가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그 얼굴에 상처까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우리는 또 차가 있었는데 차가 따르게 뭐 이런 큰 대형 버스나 60 트럭 이런 게 아니고 60 트럭으로 가는 인원도 없었지. 20인승 그 노란색 미니버스 있어요. 미니버스. 그걸 타는데 한 10수명 정도였어. 10수명 정도를 태우더니 딱 4일 정도로 세우더라고. 4일 정도에 딱 섰어.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특이했어. 야, 우리 부대 구호는 복진이다. 그래서 뭐라고? 복진? 뭔 소리야? 그러는데 우리 부대 구호는 복진이다. 일동 차렷 하더니 뭐 조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복진 딱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얘긴가 하고 7군단 군단사령부? 나 그렇게 생각했지. 전혀 뭐 707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어. 7군단 간다는 거야. 7군단을 딱 간다 그러면서 일단 버스 태웠어. 워낙 그 707에 대한 어떤 두려운 얘기를 많이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지.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7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더라고. 7포가 어디야? 포병대대야 뭐. 7군단 화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전쟁이 나면은 그 기관 부대 막사를 다 뽀개버려요.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갖고 있는 인원 자원들 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부대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뒤에 남아서 뭘 수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전쟁 나면 우리는 그냥 북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렇대. 나중에 들은 얘기. 막사까지 다 뽀개버린대. 그러고 있는데 나하고 그때 연대 다니는 놈, 안경 쓴 놈 하나하고 우리 이제 같은 중대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놈이 그러는 거야. 초콜릿 먹으려고 그래요. 초콜릿 저쪽에서 엄마가 지금 줬다고 막. 둘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갖고 초콜릿 먹는데 이 중에서 707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이 다 707 가고 한두 명만 이제 군단사 활용부로 간다는 거야. 그 얘기인데 그때 초콜릿 먹고 있었거든. 근데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그 맛에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 그런 거 느껴봤어? 오감을 작동하게 하는 어떤 맛들이 있잖아요. 쓴맛, 단맛, 응? 이런 맛들이 있잖아. 단맛 중에 대표적인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초콜릿이 있잖아요. 쓰더라고. 진짜야. 초콜릿이 쓰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초콜릿, 그 달콤했던 초콜릿이 쓰더라고.
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그런 곳에 가야 되느냐. 일단 주임원사가 한번 보여줬잖아. 자신 뭐, 와, 진짜 카리스마 장난 아니었거든. 거기서 있는 양평 사단 교육대에서 유별 낯살 순간 딱 모아놓고 복진 그러는데 칼 먹은 사람이 얼굴에. 야, 진짜 시꺼하더라, 시꺼해. 그런 상태에서 또 7특공을 간다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사실 뭐 그런 어떤 특수부대에 대한 위계에 대해서 레벨이 있으면 정말 조소를 받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군기라든가 거의 막판 지경에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지만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어. 그걸 증명하는. 그래서 초콜릿을 먹다가 뱉었어. 그냥 꿀꺽 삼켰나 뱉었나. 그 친구하고 얘도 이제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다 실특공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조교들이 그랬거든. 거기 가면 훈련 강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 천리를 횡구를 해야 돼. 천리 400km. 400km 횡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평양을 가서 뭐 침투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작계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가 침투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후방에 들어가서 씨발 교란시키고 거창하게 그런 내용들을 얼핏 들었던 것 같아. 나중에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아니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건지. 세상을 원망하는 거야. 그때 몇 시간을 한 2시간 갔나? 부대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나도 뭐 전방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전방도 아닌가 봐. 가까운 곳에 이제 딱 가는 거야. 갔는데 여주, 이천, 뭐 장원 이쪽이었어. 갔는데 역시나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뭐 깔끔하고 뭐 끝내주는 거야. 정말 빨간 벽돌에. 그래서 이제 위병소에 갔는데 역시나 볼땡이 있다마는 거에다가 부대 구호를 떠났더라고. 우리가 보통은 충성, 충성 아니면 뭐 그런 경례 구호가 있는데 특이하게 북지래. 북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잖아. 우리는 볼에 그걸 바라보면서 위병소를 지나가는 사나이 시리즈 4번째는 내일 진행이 되고요. 항상 이 시간 되면은 돼지가 출하되네. 아침부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관심사가 있는 게 그 상온 상압에서 주어지는 그 무저항, 그죠? 저항이 없는 물질을 PB 납하고 구리하고 섞어가지고 베이킹한 상태로 고압으로 한 게 아니라 구워가지고 전도체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일단 아카이브에 올렸다고 하니까 검증은 안 됐지만 지금 정량적인 검증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 워낙 이게 큰 이슈래. 잘은 모르겠지만 석유 개발 이상의 놀라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이래요. 고려대학교의 창업벤처센터하고 고려대학교하고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전문가들 얘기로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부터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개발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와 경쟁 관계이지만 그들조차도, 중국이나 일본조차도 이 연구가 제발 실현 가능하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분자 구조가 실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일단 희망적인 내용을 보여서 모두 정말 돈을 부르고 검증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2,000번 정도를 수천 번을 그걸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죠? 20년 동안. 연구에 대한 목적 자체가 워낙 힘이 이런 대기에서 금을 만드는 거와 같은, 그렇죠? 중세시대에 화학이 발명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인간의 검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금을 찾아야 된다. 금을 합성시킬 수 있는 연금술에 대한 흑심들, 불편한 진실이긴 하나, 거기서 나왔던 각종 파생된 연구 결과들이 기초과학으로서 유럽에 상당한 역할을 했잖아. 발견되면 막 어마어마한 거야. 100여 년 전에 영하 100도, 200도 상태에서 말이죠. 어느 정도 쭉 물체를 온도를 낮췄더니 저항값이 제로가 된다는 성과를 과학자, 우리 과학자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후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다 사례별로 발표하는 거죠. 전기의 손실도 지금 3%, 4%대래 우리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전 세계적인 소모적인 손실도 뭐 몇십 조가 된다. 몇십 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핵 융합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무궁무진하다는 건 무슨, 우리 일단 발열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쓸데없는 돈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발열이 안 돼. 왜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세한 거는 저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 오리진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점, 오리진이 사우스 코리아잖아. K. 제발 좋은 연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뭐 시료가 있고 공개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벤처 인큐베이터에서 그런 내용의 연구 성과가 나왔다는 것도 놀랄 놀자고. 그 중에 하나 개연성이 있는 게 베이킹으로 굽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고압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오늘 바로 3일이고요. 뜨거운 날씨인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잘 정리를 해서 집중을 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저는 딴타였습니다.